가장 효과적인 투자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최고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산에 집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을 하고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고 용산 역세권 쪽으로 해서 7, 80층 랜드마크가 개발해서 올라가는 게 보이면 집 쉽게 팔겠습니까? 그리고 싸게 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최고가로 팔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용산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혹자들은 대표님 방송에서 봤는데 개발이 안 되면 어때요? 뭐 이런 말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용산권 다른 지역과 틀린 지역입니다. 용산은 인프라 자체가 다 바뀌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발이 설사 안 되고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개발 이슈가 터짐으로 해서 지가상품 계속해서 커지고 거기에 따른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도나 개발의 압력이 커짐으로 해서 향후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바뀐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용산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고요. 향후에 마천루 숲으로 대변신한다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겠고요. 저희 회사에서 매주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산권과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광진구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전화를 주시고 있고요. 특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좀 디테일한 지역 매물까지도 선정을 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용산권이나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개발 지역에 소액 투자하셔서 향후 큰 수익을 얻으실 분들은 저희 특강에 또 오셔서 좋은 정보,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살펴드리겠습니다. SBS, CNBS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면 서울 용산 역세권역이 개발에 시동을 걸었고요. 용산 전자상가 주변 지역이 마천루로 변신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향후에 국제업무단지와 연계돼서 용산역 전면구역과 후면에 있는 지금은 주차장 부지를 쓰고 있는 부지가 용산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제 유튜브 자료 과거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래곤시티와 전자상가의 혈투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향후에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 또 전자상가가 하나의 대규모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상업 업무 도시로서 용산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에 첫 대규모 재생사업이 시작되고요. 용산역 일대에 14,0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규모로 개발이 됩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고요. 용산 전자상가 주변에 혁신지구로 지정을 돼서 희망타운과 청년주택 여러가지 상업 업무 공간으로 개발이 됩니다. 바로 드래곤시티가 있고요. 4개 동적으로 랜드마크 상업 업무시설들이 개발이 되고 바로 이쪽 블록이 국제업무단지 무려 약 6천억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해서 용산역 바로 뒤쪽에 있는 지역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바로 옆쪽에 있는 전자상가 라인도 향후에 복합시설로 개발됨으로 해서 서울권역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타운으로 드디어 개발이 된다? 어디가? 용산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3가지 포인트로 제가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역세권 개발이 시작됐다. 언제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올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용산 전자상가 복합시설들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제가 작년에 유튜브 제 방송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용산 국제업무단지는 개발이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정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2, 3년 후에는 사업자 선정과 본격적인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된다. 따라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용산 국제업무단지는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확정되면 소액 투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확정 발표되기 전에 선투자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향후에 큰 수익을 얻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용산이 드디어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맞춰놓은 숲, 정말 50층, 7, 80층,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 숲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바뀌면 넘사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눈에 보이기 전에 선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최고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산에 집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을 하고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고 용산 역세권 쪽으로 해서 7, 80층 랜드마크가 개발이 더 올라가는 게 보이면 집 쉽게 팔겠습니까? 그리고 싸게 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최고가로 팔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용산에 드디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씩 구조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용산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 올해부터 시작됐고요. 전자상가 복합시설 개발과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됩니다. 바로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청년주택과 창업 업무 공간들을 이용해서 거의 6천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이런 복합시설 개발 계획은 확정이 됐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선인상가, 전자상가 부지들이 지금은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지 트렌드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슬럼화되어 있지만 향후에 상업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시행사나 PF에서도 눈독을 들이면서 벌써 선매입을 했다. 그 얘기는 향후에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향후에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3천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지역 또한 국제업무단지와 발 맞춰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용산 개발의 끝판왕 뭐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입니다. 국제업무단지가 용산에 정말 사업자 선정이 돼서 다 개발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보기만 하더라도 용산 역세권과 주변 지역의 지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대규모 개발 이슈와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타운, 또 경부선, 제가 늘 말씀드린 경부선 라인과 캠핑 부지의 복합시설 개발로 인한 재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됐을 때는 정말 용산에 정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넘사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될까 말까 고민 많이들 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 과감하게 제 말씀을 듣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듣기를 치기도 전인데도 거의 5, 6천, 6,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 그만큼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이슈와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정말 최고입니다. 한강변에 서울의 중심축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면적 또한 굉장히 큰 면적으로서 지금 사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용산 역세권이고요. 여기가 바로 드래곤시티, 여기 서부 이촌동 한강변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풀밭, 공원처럼 방치되어 있지만 향후에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 타워로서 개발이 되면 정말 강남과 버금가는 강남을 능가할지도 모르는 대규모 상업 업무시설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줄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용산 마스터플랜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2020 올해부터 내년까지 정비창의 토지 정화 사업들, 또 2022년에서 3년까지 사업자 선정과 부지 매각을 통해서 2025년이나 6년 앞으로 5, 6년 후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한강변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례로 말씀드려서 샹하이, 푸둥지구나 홍콩을 가서 봤을 때 맞춰놓은 7, 8층, 100층짜리 건물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서울의 용산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매각 예상 금액의 하한가가 4조 9천억, 5조가 넘는 금액이고요. 토지 면적 어마어마하게 넘습니다. 13만 5천 평, 연면적 자체 800%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평이 넘어가는 강남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는 그리고 연면적 자체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업, 업무, 주거 복합설로 개발이 되는데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로 들어오고요. 거의 대부분이 상업, 업무, 복합설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권역이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타운으로서 개발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개발이 되면 주변 지역의 집값,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의 지분 가격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용산이 맞춰놓은 숲으로 변신할 예정이고요. 변신이 된 다음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용산이 최고의 투자처로 바뀌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를 안 하실 분들은 관심을 끄시고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겠다, 용산에 뭐라도 하나, 등기라도 하나 쳐놔야겠다는 분들은 시점을 미루지 마시고요. 선투자 전략이 바로 최고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 확실히 개발 이슈가 터지면서 향후에 개발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용산권역 개발 이슈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중심축에 용산의 중심축에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동측편으로는 최고의 주거단지로 개발될 한남 뉴타운과 유엔사 부지, 송담 부지, 최고가 아파트 평당 1억짜리 아파트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하단부 쪽 남쪽으로는 신동아 아파트 지금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강맨션,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다양한 재건축 사업들. 한강 대로변 서측편으로는 BTS가 올해 입주할 예정이고요. 주상복합 아파트와 서부이촌동의 개발 계획들, 또 국제업무단지, 한강로 원효로 4가의 재건축 사업과 현대차 부지 개발 사업들, 위로 올라갈 삼각지 역세권, 남영 역세권역 캠프킴 부지와 맞물려서 철도 지중화와 서울역 역세권, 북부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개발된다고 보셨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용산권역의 전체 면적의 50%에서 60%는 뭐가 확정되어 있다? 개발이 확정되어 있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고, 나머지 지역도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이 경부선 라인의 서측편 중에서 과거에 개발 계획들이 있던 지역 중에서 조건들이 맞는 지역들은 다시 재개발이 살아나서 개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용산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자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당장 뭐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프라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발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투자자들이 메인스트리트, 이 개발이 확정돼 지역에 투자하려고 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얼마 있어야 된다? 현금으로 지금도 7, 8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직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있고 큰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소액 투자하시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대표님 방송에서 봤는데 개발이 안 되면 어때요? 뭐 이런 말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용산권 다른 지역과 틀린 지역입니다. 용산은 인프라 자체가 다 바뀌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발이 설사 안 되고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개발 이슈가 터짐으로 해서 지가 상승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거기에 따른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도나 개발의 압력이 커짐으로 해서 향후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3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역세권 말씀드렸죠.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용산 역세권역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 개장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마천루 숲으로 변화한다. 어디가? 용산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용산 3대 개발축, 바로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 올해부터 바로 할 겁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정화사업 바로 들어가고요. 서울 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밟아서 올 하반기부터 1조 5천억이 넘는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서울 역세권 이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의 속도를 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0년 올해 가장 주목받고 투자의 1순위 지역으로 할 지역은 어디냐? 바로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특히 용산 민족공원이 부분 개장과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과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큰 두 가지의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배후 주거단지 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투자 지역은 저희 특강에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왜 개발이 돼야 될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직접 또 임장 활동도 갈 수 있는 시간 만들고 있으니까요. 특강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또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용산권역이 공공사업이긴 하지만 드디어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6천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만큼 용산이 앞으로 최고의 투자처로서 활화산처럼 타오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전문가로서 10년 넘게 용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지금 큰 수익을 얻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용산권이 단기적으로 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서 지금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향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과 지금은 가성비 높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딱 집어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 투자의 방향은 저희와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의 마쳐 드리겠고요. 돈보다 소중한 뭐다? 건강입니다. 하시는 일 늘 잘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요. 특강 시간에 또 만나서 좋은 정보, 돈 되는 정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